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본 한반도의 오늘 시간입니다. 예, 오늘은 우리 그 주권방송 권오혁 대표가 개인적 사정으로 해서 제가 오랜만에 네, 이 방송에서 인사드립니다. 아, 오랜만에 김원식 선생님 또 뵙겠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선생님. 네, 예. 선생님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아, 네, 그건 아닙니다. 아, 선생님 얼마 전에 제가 그 민중의 소리인가요? 그래서 선생님 단독으로 기사 나온 거를 음, 읽고 바로 예, 트윗에다 날렸는데 꽤 많은 음.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아, 그래서 안 그래도 감사합니다. 선생님께 이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었는데 마침 음. 네, 저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아, 이 예. 들을 수 있는. 음, 뭐냐면 그 천안함 관련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일본 어뢰 설계도 이거 관련해서 좀 이제 공개하라고 국방부 쪽에다가 청구를 하셨는데 국방부가 거부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거부의 이유에 따른 그 속 내용이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예, 뭐 그렇죠. 예. 이유는 뭐 안보, 외교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러면서 거부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 이게 무슨 말일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그 11월 4일 날 그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그렇게 미국도 정보자유법이라는 게 있어서 이제 문서를 내놓으라고 할 수도 있고, 한국도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있어가지고 전 행정기관, 국방부는 물론이고 모든 문서에 국민이 공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위 말하는 그 이 1번 의뢰죠. 1번 의뢰의 어떤 그 설계도와 그 당시 팜플렛이 있었다는데 그런 거를 전체를 공개해 달라고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신청을 11월 4일 날 했습니다. 그 신청을 하게 된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국방부가 5월 20일 또는 6월 29일에도 대언론 발표를 다시 한번 했고요. 또 2010년 9월 13일 최종 발표를 각각 하면서 1번 의뢰도라는 걸 설명을 했는데 우스운 일이 있었어요. 5월 20일 날 기억이 나실지 몰라도 열심히 7m짜리 큰 걸 가지고 와서 네. 설명을 다 하다가 정확하게 또 이 주권 방송을 통해 처음을 말씀드리면 각 언론 기관들도 전부 다 설계도를 공개했다는데 그건 도형도입니다. 정확하게 네네. 보시면 그냥 이렇게 윤곽만 내 있는 그 아, 기억이 나시겠지만 이렇게 윤곽을 그렇게 영어로 말하면 다이어그램입니다. 어쨌든 그 다이어그램도 5월 20일 날 이렇게 이제 그 실물 소위 그 건져 올렸다는 1번 의뢰를 같이 했는데 네티즌들이 아니 이게 거기 1번하고 그 1번 의뢰하고 그거하고 맞지가 않다. 국방부는 처음으로 등장하는 CH-02D 북한산, 북한이 비밀리에 뭐 수출하는 거다 쫙 멋있게 공개를 했는데 하나도 안 막은 게 뽀록이 났어요. 그래서 6월 29일인가요? 언론 3사, 언론 그 3단체들 다시 불러 모아놓고, 아, 저번에 실수했다. 저번에 실무자가 그 북한 의뢰에 또 PT97W라고 있는데, 이거를 네. 잘못 프린트하고 가져왔다 하면서 이제 말을 바꿔치기 하고 실수한 걸 인정하는 그러한 아주 웃지 못할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네. 과정은 무엇이냐면 결국 그렇다면은 이 일본 의뢰의 어떤 설계도라는 할까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이 천안함에 관련 여러 가지 기사들, 단독 기사들을 쓰면서 이 일본 설계도는 과연 존재하는가, 또 설계도를 공개하지 않았을까, 도형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왜 틀렸을까 하면서 바로 정보 공개하는 법률에 따라서 11월 4일 날 신청을 했고, 이게 첫 신청하면 10일인데 10일 동안 답변이 없어요.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에 10일을 더 넘길 수 있는데 제가 10일 날까지 답변이 없길래 새벽에 국제 전화로 여기서 하니까 1시간, 2시간 있다가 답을 주겠다. 그래서 아, 억지 속에 넣어 이제 답은 받았어요. 물론 안 그러면 상당히 우스운 거죠. 법적 처리 기한에 답도 안 준다는 것도. 우선 그 답변을 잠깐 읽어드리면 제가 북한을의 CHD-02D 설계도 및 팜플렛 전체를 공개해 줄 것에 대해서 국방부는 정보 공개 관한 법률 제9조 1항 1호의 사유에 따라 1호 이 사유는 뭐냐면은 국가가 국가 기밀로 군사 기밀로 저장한 것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한 조항입니다. 이 국방부 답은 구체적으로 상기 자료는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자료로서 공개할 시 국가안보 및 외교 문제 발생 등에 따라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네. 다만 천안함 북침의 북한 소행을 입증할 수 있는 의뢰의 설계도 여기도 여기 딱 자기들도 민망한지 가로 열고 이미지. 이미지라고 했죠 분명히. 네. 예, 이미지죠 제가 다이어그램 및 일부 재원은 국방부에서 발간한 합동조사 결과 보고서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국회 천안함 진상조사위원회 등에도 대면 보고, 대면이랬어요. 말로죠. 말로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사실은 99.999% 이렇게 답변이 올 줄 알았으면 옳았습니다. 분명히 군사병일 핑계를 댈 거다. 예, 네네. 이렇게 답이 열흘 만에 왔습니다. 그래서 아, 우선 제가 좀 이따 다시 이 신청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네네. 우선 딱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천안함 북한에 의한 폭침이라 하는데 그거는 국가 비밀이 아니라 국가 1급 비밀이라 다 밝혀야죠. 북한 소행이면. 우리한테 네. 좋은 거니까요. 예, 네. 우리한테 좋은 거니까. 근데 그거를 국가 안보와 또는 어떤 외교 문제, 재밌다 말씀드리죠. 문제 발생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는 아주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네, 굉장히 신기한 해서요. 워낙에 이제 일본 어뢰 이따 이제 말씀 또 하시겠지만 일본 어뢰의 능력이 아주 신비하고 놀라운 지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 설계도를 그냥 생으로 공개하기는 어렵다라는 판단을 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자,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제 공개 거부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또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아주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하나씩 말씀드리면,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공개하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반박을 했습니다. 우선 네네. 군사 기밀로 이 자료가 보관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기사에는 안 썼지만 주권방송을 통해 처음 밝혀드리면 그 네네. 사실이냐니까 지금 담당자도 그 당시 담당자가 아니니까 모 중령인데 뭐 뜨문뜨문하죠. 자기는 담당자 아니라고. 군사기밀보호법이라면 기사에 안 썼죠. 1급, 2급, 3급으로 정확하게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네네. 지정을 하게 돼 있을 게 그걸 또 그거를 누구 예를 들어 해군사령관, 뭐 해병대 사령관, 뭐 합참의장, 뭐 등은 보는 사람이 누구. 그 다음에 공개를 할 때는 국정원장 승인을 받아서 어떻게 명확하게 지정이 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하나는 어쨌든 1번 설계도가 있다고 인정한 겁니다. 그 다음 두 네네. 번째는 국가기밀로 지정되어 있다고 인정한 겁니다. 이것도 사실 나중에 밝혀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럼 언제 됐느냐니까 취득할 때 그 설계도를 구입할 때 이렇게 구했을 때 아마 된 걸로 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군사비밀로 정한 그 내용이 누설이 되면 국가 안전 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을 때만 군사기밀로 보장합니다. 예를 네. 들어서 제가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개발 중인 청상어, 홍상어뢰 설계도를 낸다라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정말 군사기밀이죠. 이거는 당연히 공개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구축함을 공격했다는 그 어뢰의 설계도를 내놓으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어폐가 또 하나 있습니다. 네. 합조단 보고서 최종 보고서를 보시면은 그 네네. 보고서 앞에 1번 어뢰 앞에 뭐를 공개해놨냐면은 북한 네. 잠수함 두 대가 어디에 출발해서 어디에 왔다가 네네. 얘네들이 언제 사라졌고 그리고 29일인가 다시 복항한 걸로 그쪽에 장산고시 네네. 미끼로 간 걸로 나도 아주 소위 말하는 1급 비밀입니다. 네네. 전부 공개했어요. 미 정보위성 관찰위성 그 다음에 우리나라 여러 가지 관찰 갖고 아주 1급 핵심 비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북한 잠수함 동향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어떻게 한다는 거는 거의 제가 볼 때 국가 1급 비밀이죠. 이거 다 공개했어요. 네. 왜냐하면 북한 소행으로 이제 증명을 안보상의 해야 이유 되니까. 때문에 공개한 거 아닙니까? 그거야. 그렇죠. 정확하게 보시네.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공개한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 잠수함 소행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바로 똑같은 차원에서 그 잠수함의 어떤 동정은 공개하면서 그냥 그 일본 어뢰 조그마한 거 설계도로 공개 못 한다는 거는 앞뒤가 많지 않는다. 두 네네. 번째 또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 의외의 지금 답변이 하나 왔는데 네. 외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이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맞습니다. 예, 국방부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 모양이에요. 네네. 이 문서를 취득했을 당시에 어느 국가로부터 예를 들어서 모 언론에서는 리비아에서 아마 구해왔을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보도들이 많았어요. 네네. 그런데 제가 지금 공개하라는 거는 이 일본 설계도를 어느 나라부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입수했냐를 공개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네네. 설계도만 공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외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네네, 그렇죠. 네. 선생님, 그래서 저도 굉장히 신기했는데, 이거를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은데, 북의 설계도를 이렇게 뭐 유출하는 게 남북 관계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본인들의 주장에 의하면, 네.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또 모르겠는데, 이걸 네. 외교 문제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외교 문제는 이미 발생을 했습니다. 엄청난 외교 문제가 뭐냐면은 첫 번째 러시아 합동조사단에 참여하다가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네. 러시아는 자체적으로 조사 보고서를 발표는 안 했고, 저도 입수했지만은 기뢰에 의한 거라고 완전 전면 배치됩니다. 그 다음에 중국도 전혀 우리 발표를 인정 안 합니다. 중국은 자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고,
네. 역시 마찬가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우리 한국 측에서 하니까 북한 그거 빼라고 증거 없어가고 북한 그거 빠집니다. 구체적 공격 주체 빠지고 그냥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한다는 두리뭉실한 그 스테이트먼트 성명서가 발표되고 즉 러시아 중국이 전혀 인정하지 않는 지금까지도 인정하지 않는 아주 심각한 외교 문제가 발생돼 있고 제가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 좀 이따가 아마 기사로 할 예정인데 그 당시 참가한 영국, 스웨덴도 여러 가지 의견 불일치가 많습니다. 참고로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네. 스웨덴도 참여한 부분만 동의한다고 서명란도 다릅니다. 다른 아, 나라하고 서명도 달리 했습니다. 네. 이렇게 조사 참가국들도 외교 문제 발생했죠. 중국, 러시아도 인정 못한다고 외교 문제 발생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외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정확하게 일본 의뢰 설계도를 더 공개하는 게 오히려 외교 문제 해결에도 더 바람직하다. 그제 제가 이제 네. 말씀을 드린 거고. 한 가지 또 더 말씀을 드리면은, 국방부 답변을 보면 네. 국회 뭐 천안함 조사위원들부터 아주 대면 설명을 잘 드렸다는데, 네.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우리 주권방송 어떻게 말씀드릴 주제지만 천만의 말씀이죠. 뭐 국회 조사위원은 고사하고 바로 윤동영 민간 합조단 단장하고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그분도 솔직히 못 봤답니다.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잘 몰라요. 민간합동조사단장도 잘 모르는데 제가 오늘 인터뷰해 보니까 누구한테 뭐를 가지고 어떻게 설명했다는 겁니까? 그래서 그만큼 부실하게 설명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최종적으로 그럼 왜 이 1번 의뢰 설계도가 중요한가를 말씀을 드리면은 특히 탐지부 그 당시 한 5m, 7m짜리 다이어그램을 공개한 거는 기억을 잘 해보시면 탐지부, 전지부, 뭐 추진체, 폭약구 이렇게 네. 그렇게 화살표 표지만 있어요. 이건 탐지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합조단 조사 보고서에 보면은 정확하게 잘 설명을 다 했다는데 그 조사 보고서 한글로 된 거 읽어보면 1번 의뢰에 대한 설명이 전혀 아닙니다. 네. 일반적 의뢰에 대한 음영 의뢰에 대한 설명을 쫙 해놓고 나머지 그래서 이 의뢰는 음영 유도 장치의 의뢰로 판단되었다. 그래서 네네. 이놈이 이제 범인이다. 이렇게 네. 얼렁뚱땅 결론을 그냥 그 결론이 한 줄입니다. 이거 제가 아직 기사에 안 썼지만 왜 1번 의뢰 설계도가 중요하냐면 당시 보시면 잘 기억을 해보지만 천안함은 17노트 속도로 이렇게 피항을 하고 있었고 네. 어디엔가 의뢰가 날라왔다면 이 의뢰는 35노트 속도입니다. 자, 이게 어떻게 갑니다. 따라가든 옆으로 가든 대각선 엄청난 순간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방부가 잘못 공개한 PT-97W는 배 밑에 오면은 네. 자기장을 쏩니다. 이렇게 매그네틱이라는데 그럼 내가 배 밑에 왔구나 해갖고 폭발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배 밑에서 폭발 확률은 그래도 좀 가진 의뢰예요. 아, 근데 이 예. 의뢰는 일본 의뢰 아니에요. 네네. 우리나라 국방부 잘못 발표했다는 거. 어쨌든 자, 그럼 음양 의뢰는 뭐냐? 이렇게 속도로 가고 있고 이렇게 속도로 달려가는데 요 밑에 와서 도대체 어떤 음향을 받았길래 자기가 배 밑에 왔다는 거. 여기서 1번이 폭발했다. 이거 엄청난 신의 기술입니다. 음향이라면 그 당시 가스 터빈실은 작동도 안 했습니다. 물 밑에는 엔진이 소리가 나는 게 아니고 다 방어가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프로펠러가 도니까 프로펠러가 굉장히 하면서 모든 의뢰는 프로펠러 소리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프로펠러 밑에 터진 것도 아니고 어떻게 배 밑에 와가지고 정확하게 음향 의뢰가 그것도 7노트와 35노트 차이는 0.0001초 순간입니다. 0.001초만 틀려도 약간 비껴나겠죠. 서로 간에. 0.01 사이에 음향을 어떻게 정확하게 해갖고 내가 천안함 배 밑이다. 정확하게 밑에서 폭발했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면서 버블 제트에서 배가 이렇게 두 조각 났다는 건데 그런 해전사상 이러한 사례는 없습니다. 전 세계 해전사상 없고 북한이 2010년 3월 26일 날 우리 서해상에서 유일하게 이 어뢰 한 방으로 음향 어뢰가 여기 밑에 정확하게 해서 폭발했다는 건데 네네. 이거는 군사학적으로도 그렇고 전 세계 해군도 그렇고 당연히 그 어뢰 설계도 밝혀야 되는 것입니다. 전반 상황은 뭔가 시나리오 자체에서 실행을 하는데 굉장히 큰 착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그 배를 반쪽 내는 거는 PT-97 그 W 이게 배를 반쪽 내기엔 딱 맞는 건데 그나마 PT-97W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된 북한산 어뢰입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뭐냐면 이란이라든지 다른 국가에서 이제 북한산 이 어뢰를 가지고 또 변형도 하고 하는데 이 CHT-02B는 이날 이 천안함 사건 발생날 처음 나타난 어뢰예요. 그리고 네네. 한국 국방부에 의해서 북한산 어뢰라고 지금까지 주장되고 있어서 모든 무기 도감이나 중량에서 뭐 unconfirmed 이래 돼 있어. 이건 확인되지 않았다. 항상 아, 전제를 답니다. unconfirmed. 네. 한국 국방부 주장이다. 네네. 그리고 어코스틱 음향이랍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의문입니다. 왜 이 좋은 PT-97W 이걸 범인이 하지? 왜 이랬나? 그건 또 그런 이유가 또 속사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마스 에컬스의 단독 기사를 또 하나 썼지만
에컬스는 4월 15일 날 이 한미 부분을 건져 올리는 그 순간에 이미 이 결론을 다 냈습니다. 그러니까 네. 항상 원인은 비접촉이어야 되고, 그 네. 다음에 약 6에서 9m 결론을 다 내버렸으니까 자기는 했고, 마그네틱은 또 하나의 맹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밑에 와서 이렇게 자기장도 있지만 그냥 바로 직항 거래, 바로 접촉 거래도 있어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일반 직항 거래에도 이 매그네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조단 보고서는 뺐어요. 이건 제가 아, 꿈방도 처음으로 말씀드리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미스테이크, 잘못을 그냥 서로 네. 엉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 내놓은 거는 CHD 02D다. 이건 좋습니다. 그러면 국방부 제가 100% 인정할 테니까 설계도 내놓으시라는 겁니다. 네네. 초유의 어뢰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것을 좀 분석을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래야 네. 이 오래된 천안함 관련한 이제 신뢰가 그래야지 좀 생기지 않겠습니까? 합조단의 결과. 그래서 민간 조사단장에도 말씀 중에도 말씀하셨는데 윤도경 교수 이 교수를 인터뷰를 하셨어요. 근데 충격적이게도 일본 어뢰 설계도를 한국 정부가 입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때 조사단에게 보여주지 않을 이유는 없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이게 조사가 더 정확하게 되고 정확한 그 보고서를 내놓으려면 사실 조사위원들한테는 이거 보여줬어야 되지 않나 이런 보여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안 보여줬더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뭘 갖고 천안함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는 건지 굉장히 신기한 것 같은데요. 인터뷰한 내용을 좀 전해주시죠. 우선 윤동영 교수가 왜 이렇게 솔직하게 답변했냐면 제가 정확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공개한 거는 다이어그램입니다. 도형인데 이 도형 답은 잘못 보이죠. 그래서 제가 윤 교수님한테 자 교수님께서는 1번 설계도 도형 말고 1번 설계도는 반드시 그 탐지부 그다음에 추진부 다 해가지고 명확한 설계도가 있고 국방부가 왜 또 설계도를 입수했다고 말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 말을 실수한 건지 그 네네. 실수가 사실 오늘 이까지 김원식 기자가 지금 이까지 오는 거예요. 지금 국방부가 네네네. 지금 자기 스스로 발목을 잡아놓고 지금 대책회의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실제로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국방부가 이때 네. 했으니까. 자, 그럼 윤 교수님 보셨습니까? 하니까 첫 답변이 놀랐습니다. 저는 직접 전혀 보지 못했답니다. 예. 그럼 그거 어떻게 아십니까? 하니까 그 당시에 국방부가 발표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파일로 컴퓨터에 있다. 그러는데 제가 그럼 왜 못 보셨습니까? 하니까 얼토당토한 논쟁을 조금 했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 파일로 있는 걸 어떻게 보냐요. 그래서 아니 아, 그 파일을 본다는 게 아니고 제가 교수님 설계도를 보셨냐고요. 그러니까 그 파일에 있는 거를 출력해서 일부는 설명해주고 이랬는데 파일에 있는 걸 출력해서 한 거는 도형이고 그 네. 파일을 출력을 했든 안 했든 그 전체 설계도가 예를 들어 제가 설명을 아주 장황하게 잘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네. 결론은 못 보신 거죠. 못 보신 아, 거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물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민간 조사단장으로서 그 당시 설계도 도형을 갖다 놓고 설명을 한 분 이분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기능들이 예를 들어서 1번 의뢰가 앞에 탐지부에 어떤 기능이 있고 센서가 몇 개 있고 제가 오히려 알려드렸어요. 자, 이런 기능들이 다 아셔야 되는데 발표자는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조사단장인데. 그러한 것들은 그럼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니까 합조단 보고서에 잘 나와 있대요. 상세하게. 그래서 제가 윤 교수님한테 합조단 보고서 한결편에 의뢰편에 아주 잘 나와 있는데 그거는 100% 일반 의뢰에 대한 다시 보시라 했어요. 설명이고 1번 의뢰가 어떤 기능이 있다는 건 아무것도 없다. 쭉 설명하다가 그냥 음향 탐지해서 한다는 건데 우리가 지금 범위로 보는 거는 음향 의뢰가 아니고 이 1번 의뢰인데 1번 의뢰에 대한 설계도를 보지 못했다는 건 이해가 안 된다.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윤 교수한테도 바로 음향 의뢰가 어떻게 이렇게 와서 폭발할 수 있는가. 거기 가스 비임실에서. 그러니까 김 기자는 무조건 다 그 의뢰가 프로펠러 밑에서 폭발해야 되느냐고 보는 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히게 그 피항하고 진행하고 있는 천안함에 이게 또 날아가면서 정확하게 배 밑에 와가지고 이렇게 폭발할 수 있는가는 굉장히 의문이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잘못 공개했던 PT97W와 네. 지금 국방부가 있다고 하는 CHD 02D, 공인도 안 돼. 이 의뢰의 차이점을 아시나니까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주권방송을 통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 이 차이점을 설명해 드렸어요. 전반적인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 얼렁뚱땅 넘어가실 줄 알았는데 못 봤다고 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고 이러한 면에서 제가 굉장히 오히려 슬펐던 거는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우리 그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해서 민간적 조사단장이라는 분이 그 스모킹건이라는 1번 의뢰에 대한 설계도도 못 봤으며 하물며 기능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자꾸 제가 하니까 이제 영어로 된 거 설명을 들었다. 영어로 된 문서 거기 의뢰 설명들이 잘 나와 있더라. 그래서 제가 그럼 그거는 공개하셨느냐니까 안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들어도 될 일이 아니죠. 공개를 해야죠. 그 자료들을. 그래서 뭐 영어로 된 건 들은 기억이 난다. 이렇게 했고. 어쨌든
설계도 본 적이 없다. 그 다음에 기능도 잘 모른다. 네, 뭐 그렇게. 아, 오히려 이걸 진실 좀 이렇게 설명이 안 되는 걸 지적을 하고, 밝혀야 되는 분들이 그냥 똑같이 그 정부가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근거 자료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지 않고 사인을 하고 방송에 나와서 국민들에게 설명을 하고 이랬다는 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충격적인 걸 말씀드리면,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기능도 모르고. 근데 미국 전문가들도 일본 수관, 일본 의뢰와 설계도가 일치한다고 했고, 결국 미국 핑계를, 미국 네네. 전문가들이 다 인정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윤 교수님한테 정확하게 얘기 드렸습니다. 과연 미국 전문가가 이 스모킹건에서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다음 제 기사를 보라고. 천안함 침몰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한국 합조단이 미국 전문가를 많이 핑계대고 있는데, 미국이 동의했다, 미국이 했다는데, 네. 제가 최근에부터 시작한 단독 기사의 첫 번째 세멀 콕스 그 미 해군 준장이 버블 제트 그 빼라 인정 안 한다 나왔죠. 그 다음에 네네. 토마스 에커스 자체부터 그 화약물 그거 아이고 그거 빼라 나왔고 네네. 계속 나옵니다. 나오는데 과연 그럼 또 이 일본 은행에서 윤 교수는 뭐 미국 정부도 인정을 결과론적으로 사인도 하고 인정을 했지만 초창기 이게 발견되고 했을 그 상황에 토마스 에커스라든지 다른 모든 사람들은 어떠한 반응을 일으켰는지 제가 아마 곧 공개할 예정입니다. 예. 윤덕영 교수가 북한 어뢰라고 어쨌든 국방부가 들고 나왔던 두 개의 어뢰가 있었던 거죠. 예, 오해가 있어서 두 개의 어뢰를 들고 나온 건데 이 두 개의 어뢰의 차이점이나 뭐 사실상의 뭐 일본 어뢰도 어떻게 해서 그게 천안함을 그렇게 소리 소문 없이 두 쪽 냈는지 어떻게 장병들 하나도 다치지 않고서는 그렇게 배를 이렇게 두부를 칼로 자르듯이 그렇게 잘랐는지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는 얘기네요. 여기에 대해서 하여튼 뭐 더 다른 변명은 없었습니까? 그냥 미국? 그래, 미국? 예, 예. 미국 네. 전문가들이고 네. 천안함 합자단 보고서에 그 뭐 잘 수록돼 있다 해가지고 제가 잘 수록돼 있으면 질문을 안 드리지요 해갖고 수록 안 된 이유를 잘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그러면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일본 의뢰 설계도가 있어도 또 문제입니다. 국방부가 지금 진퇴양난일 건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안 드리려 했는데 CHD02D든 PW 뭐 97W든 의뢰는 발전적인 게 있습니다. 이게 다 러시아산 그 테스트 시체니까 러시아산이 엄마 의뢰입니다. 네. 러시아산을 못하려고 자꾸 발전해서 만드는 건데 1980년대 아마 북한이 아마 개발하고 1980년입니다. 그리고 1950년대부터 독일제 의뢰들고 이미 음향장치가 다 있고 이렇게 발전되어 오는데 그렇게 의뢰들이 많은 발전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듣도 보도 못하는 이 CHD-02D 설계도를 공개를 하셔야 됩니다. 국방부는 하시는데 아마 보면 뻔하겠지만 1980년대 의뢰일 겁니다. 아마 북한 네. 의뢰가 북한이 어느 국가에서 팔아먹었는지 한국 국정원이나 국방부가 어떻게 설계도를 구입했는지 뭐 전혀 알지도 못하겠지만 공인 안 된 의뢰니까 이 네. 의뢰가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크기나 해외 도감 똑같습니다. PT97W와 CHD-02D는 거의 똑같습니다. 단 매그네틱 감응 장치 차이고 약간 기의 모양이 다릅니다. 그리고 네. 제가 지금 공개 안 하는 게 있는데 국방부 지금 1번을 공개한 것도 뭐가 잘못됐는지 이 방송 들으시고 담당자 잘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힌트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 이 네. 말씀 왜 드리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자꾸 공개를 해야 되냐는 거냐면 1980년대 기술이고 그걸 해서 북한이 아마 이제 개발을 해서 2010년이죠. 전 세계 역사상 알 수가 없는 어마어마한 의뢰가 나타났다는 거 아닙니까? 발사하면은 이게 디토네이션도 발사만 하면은 그냥 자기 감흥도 안 쓰고 음향만 해가지고 이게 딱 가서 이 배는 안수명 박사가 여러 가지 주장을 하지만 아시다시피 우리 상식적으로 스크루 소리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우리 군함이 네. 생각해보죠. 군함이 하나 움직이면 이게 몇천 톤 아닙니까? 우리 천안함이. 그런데 이게 그 스크루의 엄청난 소리를 다 받아가지고 전부 정리 다 하고 대단하죠. 그거 다 빠지고 음향만으로만 배 밑에 왔다고 해서 달려가고 있는 배 밑에 지도 가고 있으면 와서 폭발했다? 재미 잠수함 전문가이신 안수명 박사가 0.0000001%도 안 된다는 게 바로 그 점입니다. 북한은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전 세계 해군, 전 세계 국방력의 최고 1위고 다 팔아먹어도 이제 편안하게 먹고 살겠죠. 그게 네네. 맞다면. 앞뒤가 안 네네. 맞는 거 아니죠. 어쨌든 국방부가 공개를 해야 됩니다. 네. 네네. 네. 그래서 이 언어급 잠수함도 예, 잠수함도 소리 소문 없이 들어와서 그 삼 바다를 다 헤매고 다닐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기가 막힌 이제 일본 어뢰 이런 것들도 달고 있고 한 것을 굳이 1980년대에 개발해서 2010년에 고작 천안함 하나 이렇게 해서 써먹었다는 것도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그 의문과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설계도가
있으시다면, 예, 그 경로 입수한 과정이나 이런 건 별 상관없고, 일단 설계도라도, 예, 공개를 하는 것이 옳다. 그래야지 우리 국민들과 이 전 세계인들, 그리고 그때 당시에 합의하지 못했던, 조사단에 같이 했다가 합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도, 일정 좀, 어, 설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습니다. 그 설계도의 그 탐지부라든지 기동이 대단하다는 걸 공개하면은 중국도 소련, 러시아도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놀래겠죠. 러시아, 중국 국방부 기술이 대단한데 엄청난 기술을 미국도 엄청 갖고 있는데 그보다 더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네, 러시아나 중국이 첫 번째 이 의뢰서를 부인한 게 바로 그 부분. 과연 중국, 북한이 무슨 그런 기술이 있나? 그리고 네, 천안함은 사실은 왜 제가 이 일본 의뢰를 지금 집중적으로 하냐면 천안함이 북한에 의해서 소행했다고 그라는 게 주장이 되려면은 그 전제는 바로 북한이 전 세계 최고의 어마어마한 의뢰 기술을 2010년에 가지고 있다는 게 전제가 돼야 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생님, 앞으로도 흥미진진한 그런 많은 기사를 쏟아내 주실 것 같은데요. 네, 예, 많은 이야기 좀 전해 주십시오,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